이번 시간에는 십천간 중에서 9번째에 해당되는 임수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임수는 이제 십천간에서 9번째에 해당되는데, 십천간이라는 것이 오행, 목화, 토, 금, 수가 이게 오행인데, 이 오행을 각각 음양으로 나눈 거, 이것이 이제 십천간이 되죠. 이게 5개니까, 오행이 5개니까 목을 음양으로 나누면 갑을, 화를 음양으로 나누면 병정, 토는 무기, 경은 금은 경신, 그 다음에 수는 임계, 이렇게 해서 십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태극의 상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음양이 아직 분화되기 전의 상태에서 그 태극이 움직이거나 정지해서 음양이 만들어졌고, 그 음양들의 자식, 일종의 음양의 자식과 같은 거죠. 그 자식이 목화토금수라는 이제 오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화토금수라는 오행은 각각 음과 양이라는 어떤 그 암컷과 수컷 또는 음양의 자식들이죠. 이것들은 그렇게 되니까 이것들 속에 오행 목화토금수 속에는 각각 음과 양이 섞여 있죠. 섞여 있으니까 이걸 다시 음양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행을 다시 음양으로 구분을 하는 것, 그것이 십천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매 시간마다 제가 십천간을 이해할 때 오행을 음양으로 나눈 것이고, 그때 오행을 음양으로 나누면 양은 기가 되고 음은 질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행을 음양과 기질로 나누지 않으면 나중에 실제 사주를 볼 때 생극재화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생극재화를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주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왜 음양이 있고 오행이 있으면 충분하지 않느냐, 근데 왜 또 거기에 십천간이 만들어져야 되느냐 하는 이런 이제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오행을 음양과 그 기질로, 그러니까 음양에서 오행이 나왔는데 어쨌든 그 오행을 다시 음양과 기질로 나누지 않으면은 우리가 사주에서 일어나는 사주를 보는 방법이 별것이 아니고, 오행과 그 오행을 음양으로 나누가 그들 사이에 일어나는 생극재화를 보고 이제 기륭을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행을 다시 이렇게 각각 양목, 음목, 양화, 음화, 양토, 음토, 양금, 음금, 양수, 음수, 이런 식으로 십천간으로 오행을 각각 음양으로 나누면, 목화토금수라는 오행을 음양으로 나누면 십천간이 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오행을 음양으로 각각 다시 구분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하게 되면 양은 기가 되고 음은 질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기, 질 이런 말이 나오니까 좀 말이 어렵게 보이지만은 그냥 여기서는 양은 기다, 오행을 음양으로 나눴을 때 양은 기가 되고 음은 질이 된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기라는 거는 이제 기운을 얘기하고, 질이라는 거는 물질, 실제로 우리가 보고 만지고 확인할 수 있는 물질이고, 양은 기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감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양입니다. 그래서 목 끝으면 목에는 가불이 있는데, 갑목이라는 것은 목의 영혼 같은 겁니다. 을목은 실제 우리가 보는 나무, 그러니까 화 같으면 병과 정이 있는데 병은 불의 영혼 같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양은 십천간에서 양간들은 다 그 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은 기운에 불과해서 우리가 오감으로 확인하고 만지고 느끼고 보고 그렇게 되지가 않는 어떤 기운이라는 것이고, 그것은 각 오행의 영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음은 뭐냐? 오행을 음양으로 나눌 때 음간들은 다 실질적인 질이니까 우리가 물질 또는 형질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우리 눈이나 오감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존재, 그것이 음이다. 음이고 그거를 음을 질이라고 한다. 양을 기라고 하고 음을 질이라고 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지난 시간 조금씩 얘기를 했고, 초급 과정에서는 저렇게 음양과 기질, 뭐 음양까지만 이해해야 되고, 그거는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러나 기질이라는 말은 이해하지 못해도 이것은 이제 나중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가 되고, 점점점 이제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해해야 되는 거는 오행을 음양으로 나눴고, 오행을 음양으로 나누면 양은 기고 음은 질이다.
그리고 기라는 거는 눈에 안 보이는 것이고 비가시적인 것이죠. 비가시적이고 질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질을 우리가 물질 또는 형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기라는 거는 기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 기운은 만지고 보고 이렇게 뭐 할 수가, 확인할 수가 없죠. 질은 형질,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계수 같은 경우에도, 오행의 임계수를 이해할 때도 임수는 양수죠. 양수기 때문에 이거는 수기가 되는 겁니다. 수기, 양의 기운이죠. 양의 기운, 물의 기운이라는 겁니다. 수기가 되고, 계수는 음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흐르는 물 또는 한강물 뭐 이런 것들이 다 큰 물이든 작은 물이든 약수터 물이든 한강물이든 다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마시고 먹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물질로서의 그것은 계수라는 겁니다. 계수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의 이제 명리 선생님들이 물상론적으로 많이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초급으로 여기 입문을 해서 공부하실 때는 물상론적으로 바라보는데 되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음양과 기질에 관한 얘기로 접근을 해서 설명할 때는 굉장히 어색하고 생소하고 어렵게 보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이런 거에 당황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냥 이런 얘기들을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물상적으로 이해해도 초급 과정에서 이해할 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임수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참고로 이런 거를 들어놓으면 나중에 깊이 있게 공부할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임수와 계수에서 9번째 해당 임수는 뭐냐? 양의 수죠. 양의 수. 수는 수인데 양의 수 또는 큰 물이에요. 물상적으로 말하면 큰 물. 계수는 작은 물이죠. 또는 약수터에 흐르는 물, 청정수 뭐 이런 것들이 다 계수가 됩니다. 그 임수는 한강물 같은 그런 큰 물을 이제 양의 물, 양수죠. 양수로서 물상적으로는 이렇게 구분한다는 겁니다. 임수는 양수 큰 물이요, 계수는 작은 물이다, 약수터의 물이다, 이렇게 일단은 초급 때 입문해서 공부할 때는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가도 되기는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제 음양과 기질로 나누는 훈련을 점점점 해가 가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임수는 우리가 오행의 운동성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임수는 무엇이냐? 이 임수는 우리가 오행으로 치면 십천간을 이게 목이죠. 가불이 목이고 병정이 화가 되고 무기는 토, 경신은 금, 임계는 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임수는 우리가 여기서 가불병정을 합쳐서 뭡니까? 양운동을 하는 오행이죠. 양운동. 그러니까 목화죠. 목화는 양운동의 속성을 가진 겁니다. 이 가불병정. 그 다음에 무기는 음양이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경신임계는 음운동을 한다 그랬어요. 경신임계는 음운동. 그래서 한 번 양하고 한 번 음하는 음양이 이제 구분돼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임수는 위치가 음운동하는 중에서도 경신임계해서 한가운데 있는 거죠. 한가운데 있는 양의 수기 때문에 원래 임수는 속에서 음기 속에서 자라나는 양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속에서 자라나는 양의 기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 하면은 잉태돼 있다. 또는 임신 뭐 이런 거를 상징합니다. 잉태라든가 임신, 음기 속에서 자라나는 양기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잉태, 임신 뭐 이런 것도 되고, 그 다음에 오행 목화토금수 중에서 임계수는 오행에서 수로서 제일 마지막에 오죠. 제일 마지막에 수로서 이제 목운동, 화운동, 토운동, 금운동하고 그 다음에 수운동이니까 많은 앞에 있는 목화토금의 운동을 경험한 수입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은 거죠. 경험이 앞에 여러 가지 운동을 겪고 난 다음에 수운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노련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노련하고 지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일간이 임수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임수일간들은 대체적으로 머리가 좋은 사람이 굉장히 많다 또는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굉장히 지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행 목화토금수에서 마지막에 글자가 수기 때문에 목화토금의 운동을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수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노인과 같은 그런 습성 그런 것도 나오고 굉장히 지혜롭고 머리가 좋고 그런 성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물이기 때문에 물은 어떤 성향을 가지냐면 아래로 흐르죠. 아래로 흐르고 계속해서
밑으로 하중이 가해지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향하는, 물은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하향하는 성향이 있고, 또 저장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목화토금의 운동을 다 하고 마지막에 수운동을 하기 때문에 저장하고, 또 물은 모가 나지 않습니다. 모든 걸 받아들이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포용하고, 그 다음에 윤택하게 하죠. 윤택하게. 물은 뭐 보석을 씹는다든가, 뭐 그 빨래, 뭐 흠급 같은 거, 옷 같은 것도 빨면 깨끗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택하게 만듭니다. 만물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수죠. 그러니까 나무가 가뭄이 들어서, 나무나 풀이 가뭄이 들어서 시들어 있을 때도 물을 만나면은 반짝반짝 살아나죠. 그래서 생생하게 살아나는, 이런 것도 다 윤택하게 하는 수의 기운으로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뭐 물은 주전자에 넣으면 주전자의 모습이 되고, 컵에 넣으면 컵의 모습이 되니까 굉장히 융통성이 좋죠. 그리고 또 우리가 종이 같은 거 붙일 때도 침 발라서 붙이잖아요. 풀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결속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 결속을 하거나 단결시키는 힘, 그런 것들도 있고, 또 물은 특히 양수기 때문에 그 속을 알 수 없어서 비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고갑자에서는 이게 현익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깊고 검고 깊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임수는 굉장히 검고 깊은 거예요. 그래서 한강물 이런 거, 물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물 속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없어요. 물이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바닥이 투명하게 안 보이죠. 작은 물, 약수터에 있는 물은 속이 보이지만 이것은 속이 안 보여요. 그래서 비밀이 많고, 또 물이기 때문에 만물을 적시는, 그러니까 촉촉히 적시는 그런 성향도 있어. 촉촉하고 습한 그런 것도 있고, 또 임수가 이제 일가는 경우 음란한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이 임수는 목화토금수에서 오행의 마지막 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이제 잉태한다 그랬어요. 속에서 경신 임계가 이게 전부 음운동을 하는데, 경신임계는 이 중에서 임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속에서 음운동하는 속에 있는 양의 수라는 겁니다. 임수가 음운동하는 속에 있는 양의 수기 때문에 이것은 속에 양기가 잉태되어 있는, 기운 속에 들어있는 양의 기운이기 때문에 잉태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음란하고도 관련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육성하는 것과도 관련됩니다. 교육이라든가 육성, 그런 일과도 관련될 수 있고, 또 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차가운 성질입니다. 그래서 냉정하고 차갑고 무정해지기 쉽고, 또 성격적으로 굉장히 차분하고 침착하다 물은. 그래서 수일간인 사람들은 그렇게 경거망동하고 막 폭발적이고 이런 것들보다는 굉장히 차분하고 침착하고, 대신에 좀 냉정하고 무정한 느낌,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행의 운동상으로는 수라는 것은, 이 수라는 것은 금에서 응축시킨 기운을 저장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경신이 이게 금인데, 이제 목화, 그러니까 갑을병정, 그 다음에 무기를 거쳐서 경신 금운동을 하고 왔습니다. 금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수운동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금에서 일단 양기를 한번 포장을 했죠. 1차적으로 그거를 다시 최종적으로 확고하게 매듭을 지어서 보관하는 거기 때문에 저장하는 기능, 저장하는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혜와 관련된다는 겁니다. 지혜. 또 저장하는 기운과 관련되기 때문에 뭐 수집하거나 보관하는 일, 이런 것과도 굉장히 깊은 인연을 갖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간이 임수인 일간, 일간이 사주에서 임수일간인 사람들은 보통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수집하고 보관하고 이런 일들을 잘 하기도 하고, 그런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목욕탕이라든가 여관, 뭐 이런 거, 전당포, 이런 일도 잘하고, 또 굉장히 저장하는 거니까 저축성이 좋죠. 그러니까 알뜰한 사람입니다. 구두쇠. 또 물은 굉장히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날뛰지 않죠. 그래서 침착합니다. 물은 과묵하기도 하고, 특히 임수는 양의 수이기 때문에, 양의 수죠. 양의 수이기 때문에 큰 물, 우리 물상경 큰 물이기 때문에 큰 물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묵하고, 또 어느 환경에서도 환경에 적응을 하기 때문에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임수일간들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자기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성향들에서 보통 이제
고갑자라는 것이 있는데 고갑자에서는 현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임수를. 그러니까 검고 깊다는 뜻입니다. 검고 깊다. 그래서 속을 알 수 없는 사람 뭐 이런 것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임수 일간들은 큰 물의 속성으로서 융통성도 좋고 사교성도 좋고 재치도 있고 또 머리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재능이 좋다는 거, 재능도 있고 머리도 좋고 그 다음에 여러 주변 환경과 잘 조화를 이루고 또 환경 적응력도 좋고 그 다음에 일의 마무리 수라는 것은 목화토금수에서 마지막 오행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작업을 되게 잘합니다. 마무리를 잘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특징으로는 굉장히 차갑고 냉정하죠. 물은 차갑죠. 그 다음에 비밀이 많아서 속을 알 수 없어. 그 다음에 음흉한 것도 있고 의심도 많고 그 다음에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이제 기회주의적인 처신 이런 것도 하고 배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임신 또 육성 뭐 어떤 만물을 키우는 어떤 그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교육계통에서도 종사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습니다. 임수일가는 직업적으로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임수는 큰 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그 포용력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이렇게 모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포용력이 좀 까다롭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모가 나지 않죠. 그러니까 적이 없는 겁니다. 다른데 적을 두지 않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들이죠. 그러나 생각이 깊고 신중한 사람들이다. 다만 그 속을 알 수 없더라. 이게 이제 임수일간들의 특징입니다. 대체적으로 머리가 좋고 임수일간들은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경고망동할 때 침착하고 차분한 사람들이죠. 과묵하고 대신 하나 특징은 뭐냐? 결단력이 부족합니다. 결단력. 그러니까 다소 우유부단하죠. 물은 이리저리 흘러가고 그러기 때문에 결단력이 없고 일관성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십천간 오행 목화토금수를 각각 음양으로 나누는 것이 십천간인데 그 십천간 중에서 9번째 해당되는 임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해봤습니다. 특히 임수의 속성은 이렇게 일간이 임수일 때 이제 여기 나오는 이제 이런 속성들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양의 수이기 때문에 수기죠. 수기 실질적으로 엄밀하게 이제 이거를 설명을 하자면은 임수는 양의 수이기 때문에 수의 기운입니다. 물의 기운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는 사실 우리 눈이나 손이나 오감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어떤 기운이라는 겁니다. 물의 기운. 실질적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뭐 한강에 흐르는 물이라든 약수터에 흐르는 물이라든 그런 물들은 뭐냐면 개수다. 이렇게 제가 초반에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까지 이해하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임수는 큰 물, 물상적으로 이해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은 임수는 큰 물이요, 개수는 작은 물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대체적으로 임수는 어쨌든 양의 수입니다. 양의 수고 임수는 임신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수기 음운동 속에 있는 이렇게 경신임계를 다 음운동 영역에 있는 금도 음의 속성이 있고 수도 음인데 그 중에서도 임수는 양의 수로 상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속에 양이 자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임신과 관련된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제 파생되는 거 여러 가지 육성하는 거, 교육 이런 것도 되고 뭐 음란한 거 이런 것도 또 관련되고 여러 가지가 파생돼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임수일간들은 굉장히 머리가 좋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래로 흐르는 성향 그다음에 윤택하게 하는 그러니까 생명수죠. 생명수. 그러니까 만물을 빛나게 하고 적셔서 만물을 적셔서 윤택하게 하는 또 저장하는 기운 포용하는 기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차분하고 촉촉하고 그러니까 만물을 적시 그런 좋은 어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속을 알 수 없는 비밀이 많은 사람 뭐 이런 것도 되고 결단력이 좀 부족하다는 것은 또 흠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뭐 사주가 8글자고 그 중에서 일간이 중요하긴 하지만 임수가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어쨌든 임수를 지금 이번 시간에 이해할 때는 초급으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임수는 큰 물이고 계수는 작은 물이다 이렇게 이해한 상태에서 여기에 써져 있는 이런 내용들을 이해를 하면은 그렇게 이해해도 초급 과정에서는 사주를 공부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깊이 이제 나중에 몇 달이 지나고 하면은 점점점 이제 양수가 어떻고 음수가 어떻고 그 다음에 양은 기호 음은 질이다. 기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어떤 기운이고 질이라는 것은 눈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물상적으로 이해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십천간의 9번째 해당되는 임수일간에 대해서 임수가 일간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임수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개략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